저는 14일 동안의 블로그 글쓰기를 코칭해 드리는 그 코칭이라는 관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코칭에 참여하신 원장님께서 하루는 개인톡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랑해요. 저 전반 마감됐어요 하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사실 그 원장님은 블로그도 열심히 하셨고요. 컨텐츠도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코칭 이후에 그렇게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오히려 되게 반가웠던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당당하게 "아 거 봐요. 시간 지나니까 블로그가 효과가 있죠."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되돌아오는 답변이 제가 예상하던 답이 아니었습니다. 블로그 검색 유입이 아니라 입주민 카페에서 이제 상담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온 신규 유입으로 마감이 됐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만일 그 원장님의 블로그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았더라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만약에 이제 블로그라는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입주민 카페에 "내가 이런 학원이 있어요. 이런 교습소가 있어요. 이런 공부방이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한들 이렇게 카페에서 이런 문의나 소개가 지속될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블로그는요,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상위 노출을 통한 유입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학원 홍보용 블로그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A라는 키워드로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2단계입니다. 이렇게 A라는 키워드로 상위 노출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원장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는요, 타겟 학부모가 내가 쓴 A라는 키워드를 우연히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단계로는요. 이 학부모가 이거 뭐지? 이거 궁금하네." 하고 내가 쓴 포스팅 제목을 클릭하는 거예요. 마지막 5단계는요. 그 학부모가 내 글을 읽고 '와 여기 이 학원 궁금하네. 더 알아보고 싶어.' 하고 전화까지 오는 이런 5개의 단계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들께서는요. 가슴 설레는 신규 문의라는 멋진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위의 2단계까지는 내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라는 키워드로 블로그 포스팅하고 상위 노출되는 건 내 의지로 가능하지만 3단계까지는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잠재 학부모 혹은 잠재 수강생이 검색을 하고 클릭을 하기까지는 기다림의 연속이고요. 그리고 이런 3단계 이후가 발생하더라도 마지막 5단계에서 고객의 마음을 사지 못한다면 문의로까지는 연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가 실제 상위 노출을 통해서 유입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큰 역할을 한 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블로그의 여러 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내 블로그의 컨텐츠가 충분히 잘 정비되어 있고 매력적이라는 전제하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카페를 통한 홍보에 블로그를 활용하는 겁니다. 바로 이전에 제가 언급해 드렸던 원장님의 예시입니다. 그 원장님은 이제 입주민 카페였죠. 사실 그분의 교육이요, 저에게는 살짝 특별하게 느껴졌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교육이랑 좀 방향도 다르고요. 좀 접근 방식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블로그가 그 원장님 주변의 사람들의 관심을 자아내기에 딱 맞는 그런 매체였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원장님께서 그런 점들을 너무너무 잘 살려서 블로그 포스팅을 정석껏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이 잘 정비되어 있다면요, 링크만으로도 쉽게 그 콘텐츠 전달이 가능합니다. 당장 검색을 통한 유입이 없다면 내가 활용 가능한 혹은 제휴 가능한 관련 그 온라인 카페를 한번 섭외를 해 보세요. 때로는 이제 무료로도 가능하겠지만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블로그의 콘텐츠를 노출하는 겁니다. 종종 이렇게 물꼬가 튀어서 전환을 맞이하시는 원장님들의 케이스를 정말 옆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상담 예약한 학부모님들에게 블로그 링크를 사전에 미리 전달해 놓는 겁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혹은 간판을 보고 전화를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신규 문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 예약을 하게 되죠. 블로그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상담을 예약한 경우라 할지라도요. 미리 내 블로그를 소개해서 주세요. 이때에는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를 알려주지 마시고 꼭 읽었으면 하는 두세 개의 블로그 포스팅 주소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글을 바로 클릭한 다음에 바로 이동해서 읽을 수 있게끔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받으려는 예약자의 성향이 좀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학년이라든지 뭔가 코멘트를 남겼겠죠. 그러면 그 성향에 맞게 가장 적합한 포스팅을 찾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저라면 상담 시에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이나 원장님 소개글, 그리고 내 학원을 통해서 성장한 학생 케이스 이런 것들을 좀 보내드릴 것 같아요. 그 결과는요. 상담 시간이 더 짧아지거나 혹은 내가 더 이야기해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내용에 집중을 해서 상담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상담의 질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등록률도 높아지겠죠. 실제 블로그를 통해서 유입된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요. 상담 시간이 매우 짧고 등록률은 되게 높은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학원에 대해서 학습하고 신뢰를 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유입되지 않은 학부모님들이라도 미리 컨텐츠를 노출한다면 좋은 일이 발생할 겁니다. 세 번째, 재원생 학부모님들에게도요, 이 블로그 포스팅을 전달해 주세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기회가 생길지 모릅니다. 재원생 학부모님들에게도 활용을 하세요. 이렇게 재원생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성 포스팅을 보내드렸는데 공유 드리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라고. 근데 때마침 엄마들이 모여서 브런치를 먹는 자리였다. 근데 그 정보가 흥미로워서 해당 그 재원생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님들에게 어머 우리 원장님이 이런 거 보내줬는데 막 이런 일이 있네? 라고 하면서 뭔가 다른 학부모들에게 공유를 했다. 그럼 어떤가요? 당연히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하겠죠. 혹은 지인이 내 아이가 다니는 학원을 문의했는데 때마침 원장님이 보내준 블로그 링크가 있다면 어때요? 그냥 이거 내가 보내줄게 하고서 링크를 바로 보내줄 수가 있겠죠. 더 훨씬 쉽게 전달이 될 겁니다. 재원생뿐 아니라 재원생 학부모 역시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원장님들에게 어떤 행운을 가져다 줄지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퍼나르시기 바랍니다. 학원 블로그는 학부모나 재원생이나 내 잠재 수강생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도 됩니다. 기다리는 걸로 충분하다면. 하지만 기다리지 마시고 제가 좀 전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많이 밖으로 퍼나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좋은 소식이 또 생길 겁니다.